부자의선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기간에 수익률 150% 그리고 114%를 낼 수 있었던 투자 대가들의 기법을 적용한 실전 사례를 예시로 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특히나 해당 기법은 강세장에서 잘 먹히는 투자 방법이며 매수하고 꾸준히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므로 매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분들 또는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있기 싫은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기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세장인 지금 현재도 오늘 설명드리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신 후 오늘 설명드리는 특징 그리고 타점을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기계적으로 매수 대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어떻게 대가들의 기법을 적용하여 종목을 찾고 타점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당일 기준으로 설명된 영상을 약 3분간 먼저 시청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관전 포인트 5가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단체 상승, 강력 수급, 상보 강도, 거래 대금, 신고가 요 5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주신 다음에 약 3분의 설명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활용하고 응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체 상승은 50억 자산가인 서희 파더님이 강력하게 조언하신 주도주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강력 수급은 윌리엄 오닐입니다. 많은 투자 대가들의 스승이죠. 윌리엄 오닐은 개인 투자자라면 단순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기만 해도 굉장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상보 강도는요. 스탠 와인스타인의 저서 최적의 주식 타이밍을 잡는 법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를 했던 개념이고요. 70억 자산가인 김종복 님도 이 상보 강도를 활용해서 자산을 크게 불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거래 대금이야 고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를 했던 사안이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라. 거래 대금이 큰 곳에서 놀아야지 돈을 벌 수 있고 실력도 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신고가 기법으로 가장 큰 돈을 번 200억 자산가 김영준 님은요. 신고가의 거래량이 마르는 캔들로 단기간에 5억 원의 수익을 발생시켜서 빚을 다 갚고 200억을 벌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책에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5가지 기법 어떻게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었는지 약 3분간의 영상을 잠깐 듣고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오늘 가장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 더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상업펀드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외국인 매수세도 좋았다라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 관점으로 N형 패턴이든 5일선, 11선이든 아니면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이든 간에 어떻게든 타점을 좀 잡고 이 종목으로 계속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어제와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어제 양봉 뽑을 때랑 비슷하게 들어왔고 프로그램이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투자까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고 있는 건 좋은 신호로 보여집니다. 로봇 섹터도 이틀 연속 단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른쪽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섹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로봇 섹터가 좀 하락이 나오는 동안에도 혼자 버텼습니다. 혼자 수급 들어오면서 혼자 버텼다. 그러면 지금 원익홀딩스가 가장 좋은 거 아닌가? 라는 관점으로 얼마든지 원익홀딩스는 분할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계속 관찰하면서 매수 대응 할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상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섹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11선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종목이 더 높게 날아가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클로봇입니다.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역사적 신고가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던 종목입니다. 클로봇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나쁘지 않고 로보티즈 이런 자리, 눌림 자리에서 대응하신 분들 수익이 오늘 났을 거고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초반 타점 잘 잡은 종목들은 그냥 계속 길게 가져가고 KNR 시스템 정도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꽤 길게 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상승의 힘, 이 자리를 넘어갔을 때 매도세가 그러니까 말랐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매도세를 굉장히 많이 흡수했고 이런 종목들이 이 위쪽 공간이 진공 상태가 되면 조금만 매수세가 유입되면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 설명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 상승입니다. 단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주도 섹터가 나왔다, 출현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는요, 단체 상승을 8월 25일에 연출합니다.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10개의 종목이 로봇 섹터였습니다. 이때 많은 종목들 중에서 유독 로보티즈의 밑줄을 긋고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보티즈를 눈여겨볼 수 있었던 건 거래 대금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가장 월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래 대금으로 상승세가 나왔고 수급을 확인했을 때도 그때 8월 25일 당시에 수급을 확인했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 투자자가 달라붙지 않은 건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장대 양봉이라고 똑같은 장대 양봉이 아닙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장대 양봉을 뽑을 때에도 기관은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강력하게 매도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로봇 섹터와 같은 또는 로보티즈나 뒤에 설명드린 원익홀딩스보다는 큰 상승세가 연출이 되지 않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골라가심에 있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쌍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시면서 종목을 골라가시면 좋겠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윌리엄 오닐이 괜히 수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수급을 중요한 정보로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다음 날입니다. 로보티즈를 비롯한 로봇 섹터가 단체 상승이 나온 8월 25일 그 다음 날인 8월 26일에 또다시 로봇 섹터가 단체 상승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도 표를 보시면 상승한 종목들이 많은데 유독 원익홀딩스의 굵은 표시 그리고 밑줄을 그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거래 대금으로 상승을 했고요. 원익홀딩스는 완연한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를 가장 우수한 종목으로 선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원익홀딩스가 장대 양봉을 뽑았을 때 이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이 영역은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김영준 투자자님이 정말 강조했던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평소 대비해서 많은 거래량으로 신고가를 돌파해야지 거기에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거래량이 애매하다라고 하면 그 영역은 힘이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돌파할 때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갈 때의 거래량을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는 쌍으로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으로 연일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실 로보티즈와 원익홀딩스가 상승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로보티즈를 좀 더 좋게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보티즈가 더 거래 대금이 우수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협력해서 로봇팔을 만든다라는 재료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로봇 섹터의 연일 이틀 연속 단체 상승이 무색하게 그 다음날 8월 27일에 로봇 섹터는 단체로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8월 27일에 로보티즈는 종가 기준으로 약 9% 하락하는 급락을 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원익홀딩스만이 아랫꼬리로 거의 유일하게 아랫꼬리로 버티면서 양봉을 만들어냅니다. 당일 원익홀딩스 8월 27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장 강한 종목으로 봐야 될 종목은 원익홀딩스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게다가 해당 캔들 타점, 원익홀딩스의 해당 캔들 타점은 김영준 투자자 그리고 회사원 A씨의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캔들 타점에 해당했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적절한 타점이 될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가와 고수들은 이런 것을 상보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지수와 비교해서 더 강하냐, 더 약하냐 라는 것으로 보지만 해당 전략은요, 섹터와 테마에서도 통용되는 기법입니다. 이론입니다. 보통 강하게 치고 달리는 종목을 우리는 흔히 대장주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 근간에는 기술적 분석의 대전제 중 하나인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날이 8월 27일 다 무너질 때 혼자 버텼던 이날이 원익홀딩스의 150% 상승세 그리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거나 또는 선포한 날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은 모든 것을 선반영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말이죠. 가치 투자자들조차도 가격은 선반영하는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런 가격이 시장의 모든 것을 반영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대전제로 받아들이고 기술적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매수 타점 이후에 지금 현재도 150% 이상 수익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도 추세가 죽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원칙대로 21% 수익에서 1차 익절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익절하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팔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21% 수익이 발생하고 50%, 70% 수익, 80% 수익, 90% 수익, 100% 수익 이렇게 수익이 늘어나는 걸 보면 팔고 싶어서 정말 몸이 근질근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석관 투자자님의 중요한 조언으로 본능을 달랠 수 있는데요. 바로 대시세를 주는 종목은 11선을 깨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이 11선, 여기에서 보시면 파란색 굵은 선 여기입니다. 이게 11선이거든요. 원익홀딩스는 다소 변동성이 있었지만 이 선을 깨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선을 깨지 않는다라면 나는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실천했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은 팔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내 감정은 팔으라고 했지만 내 원칙은 팔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 150% 수익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분명 로보티즈는 단체 상승에서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에도 이때 장대 양봉을 뽑을 때에도 로보티즈를 어떻게든 잡아가면 좋겠다. 잡아갈 수 있다.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에서 매수 대응을 할 수도 있고 5일선, 11선 눌림이라던가 N형 패턴이라던가 어떻게든 잡아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종목은 5일선, 11선에서 캔들이 밀집되는 타점을 형성했습니다. 이때 매수의 확신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섹터의 흐름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보티즈가 이런 식으로 횡보할 당시만 해도 로봇 섹터의 움직임이 활발했기 때문에 로보티즈의 상승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횡보하다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다시 반등하는 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좋은 추격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 역시 매수 타점 이후 100% 이상 또는 추격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90% 이상 상승세를 연출합니다. 사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이 5일선, 10일선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에서 확보한 수익을 담보로 더 큰 비중 베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수익률은 로보티즈가 좀 더 낮을 수 있겠지만 수익은 원익홀딩스보다 로보티즈로 훨씬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해서 수익이 나고 있고 섹터의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비중 베팅, 평소보다 더 많은 비중 베팅을 통해서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클로봇과 KNR 시스템입니다. 자, 먼저 클로봇도 9월 10일 당시에 클로봇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클로봇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이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회사원 A씨가 사랑하는 타점이죠. 자, 클로봇의 주봉 차트로 확인을 해봐도 이때 당시의 지점은 역사적 신고가 자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 역시나 우수했던 건 역시 좋게 볼 수 있었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자리는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 가격은 결국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움직이는데 매물대가 없는 자리는 공식에 의해서 가격이 위로 솟구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은 매수 급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클로봇의 경우에는 여기가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소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매수 타점 이후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11선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11선을 완전히 이날 깨고 내려갑니다. 하지만 윌리엄 오닐의 수제자, 천재 투자자 길 모랄레스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11선을 완전히 이탈했다고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탈 캔들의 저가에다가 손절 라인을 긋고 대응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투자 방법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며 클로봇 같은 종목은 매도를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로보티즈나 원익홀딩스로 큰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 매수 타점에서 해당 지점은 그렇게까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클로봇 매수에서 나는 작은 수익 말고 큰 수익을 원한다. 이런 자리가 와도 내가 손실을 좀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똥배짱을 한번 부려보겠다.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했다라고 하며 클로봇도 역시나 단기간에 또 큰 상승률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또 중요한 게 바로 KNR 시스템입니다. KNR 시스템 종목이 발굴되었을 당시에 이미 로봇 섹터는 너무나도 좋은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은요, 주도 섹터에서 반드시 대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KNR 시스템이 타점을 보여준 그날은 당연히 그 당시에는 로봇 섹터가 주도 섹터임을 만천하에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계속 흘러갔기 때문에 KNR 시스템을 눈여겨볼 수 있었고 게다가 많은 종목들 중에서 KNR 시스템을 또 눈여겨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긴 횡보 구간 때문입니다. 이 박스권을 굉장히 길게 횡보했고요. 이 박스권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KNR 시스템을 더 눈여겨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초에 원익홀딩스나 로보티즈를 놓쳤다 하더라도 그 섹터의 흐름이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도세가 말라버린 종목들, 자,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했다라는 의미는요, 매도세가 완전히 말라버렸다라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사와카미 아스토 같은 경우에는요, 저점에서 이런 저점 구간에서 세력이 꾸준하게 매집을 해주게 되면 매도세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완전히 매도세가 말라버리면 이 주가의 위쪽 공간이 진공 상태가 되면서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와도 가격은 위로 빨려 들어가듯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와카미 야스토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가치 투자자임에도 가격이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수요가 많고 공급량이 적게 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차트로 보고 차트의 박스권에서 계속 세력이 매집했다라고 하며 가격 위는 열려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박스권을 강하게 상승 돌파했다라는 것, 이제 매도세가 많이 말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긴 박스권 구간을 강력하게 상승 돌파하면 그 자리는 당연히 신고가 자리가 됩니다. 52주 신고가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KNR 시스템이었고 이미 로봇 섹터가 주도 섹터였기 때문에 KNR 시스템을 상방 관점으로 보고, 왜 상방 관점으로 볼 수 있었느냐? 당연히 매도세가 마르고 매수세가 많으면 가격은 위로 빨려 들어가듯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매수 영역 근처에서 약 50% 상승하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오늘 기준으로 KNR 시스템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매일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을 살피면서 단체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과 수급이 적정하고, 그러면서도 신고가 영역인지 여부를 살핀 후 대가들의 기법으로 정한 대응 시나리오를 기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대가 고수들을 뛰어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강세장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장 흐름이 이어지면 오늘 말씀드린 타점을 보여주는 종목이 시장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장을 관찰하면서 타점을 잡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세장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지 실력이 쭉쭉 늘어날 수 있다 라고 투자 대가 고수들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세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을 갈고 닦고 실력을 더 크게 늘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또 추후에 나오는 강세장에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소수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